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보편적 가치를 엄청 강조합니다. 보편적 가치, 자유. 그래서 한미일이 더 밀착되고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만 하잖아요. 보편적 가치고 네, 그런데 자유를 누리는 거지. 자, 나토 국가들이 독일, 프랑스, 이태리, 유럽연합 정상들이 너도 나도 경쟁하듯이 중국 가서 시진핑을 만납니다. 아니 보세요. 그 사람들은 보편적 그 나라들은 보편적 가치가 우리와 다릅니까? 시진핑, 사우디, 네, 이란, 중재했잖아요. 베이징으로 외교부 장관들 불러가지고 화해시켜 버리잖아요. 네네. 7년 만에 다 되잖아요.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서 석유를 감산해 버리잖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말라게도 해버리잖아요. 원유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우리 기름값 올라갈 거예요. 자, 정부에서는 기름값 마크롱- 그 세금 유예했던 거 다시 원상 회복한다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마크롱 네, 대통령 보세요. 이번에 또 비행기 에어버스 160대 팔고 엄청나게 네. 해가지고 대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업사원 이것이 국익 1호 외교예요. 역할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나라 정상들은 보편적 가치가 우리하고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다음 때에 되는 거예요. 보편적 가치도 다음 때에 해당이 돼. 그걸 몰랐어요? 김대중 대통령을 모신 입장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편향된 외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 외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비교하면은 아, 그 제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김대중 대통령은 유명한 말씀이 그거예요. 네, 미국은 우리의 과거였고 현재였고 미래다. 네, 햇볕 정책도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에서 출발해요. 네네, 한미일 공조에서 출발해요. 네네, 그러한 것을 굳건히 하면서 우리나라는 도랑이든 소다. 네네.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하는 거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필요 없다. 네, 없죠 외교에. 미국하고 아예. 일본만 가면 된다. 네네. 이렇게 편향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고 안보가 어려워졌다 이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다자간의 균형 외교. 아 그렇죠. 우리의 지정학적 이거 위치가 그 문자를 수밖에 쓰니까 없으니까. 내가 또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겠는데 자, 그런데 쉽게 얘기해 그래서 하나 보세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당의 의원들은 걸핏하면 한미 동맹 복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한미 동맹이 해체된 적이 계집도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복원이라고 아니, 한미 동맹 문재인 복원이라고 정부 노래를 때 부르는데 왜 거듭 가만히 계십니까?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 때 인수위원회 때 박진현 외교부 장관이 대표단장으로 미국 가서 고위층 만나가지고 확인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 굳건하다. 한미 아니 근데 왜 지금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어느 때든 간에 한미 동맹은 해체된 바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예, 이후 그렇죠. 한 번도. 박정희 대통령 때 미국 대통령 카터 시절에 주한미군 철수안에 뭐네 또 이제 박동선 사건으로 뭐 이때에 약간 위험한 때는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해체된 바가 없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당 의원들은 걸핏하면 한미 동맹 복원을 얘기합니다. 복원이란 뜻은 그러면 그동안 해체됐었나 아니, 이거 복원은 아니에요? 쓰러진 경제나 네, 남북 관계 같은 것을 복원해야지 한미 네, 동맹 굳건하다. 네. 그러면 그때마다 말씀하셔야죠. 한미 동맹 해체된 적이 없다. 뭘 복원하느냐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앵무새입니까? 한 번 하면 알아들어야지. 한미 동맹 굳건하다. 네, 한 번 더 한 번. 이놈들아 잘 들어. 그 이재명 대표가 외신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했대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능력이 출중한 게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그 외신 기자 회견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객관적 상황들을 보면 실제로 도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미국 정부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건 국민의 생각하고 똑같잖아요. 그거죠. 주권 국가가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외신 기자 회견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런 기자회견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건 안 해요. 그분은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하면 안 한다니까. 기자들이 국민의 안 한다니까. 기자들이 국민을 왜 대신해서 안 하는 것을 질문하잖아요. 자꾸 저한테 하라. 제가 무슨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실장이에요. 무슨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하면 뽀록지가 나요. 뭐가요? 그 이상 묻지 말라니까요. 제가 대신 답변할까요? 저는 듣기 싫습니다. 네. 왜 우리나라 대통령을 자꾸 폄훼하려고 하냐고. 못해요. 못해. 아니 폄하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 때 뭐라 하냐면 나는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참모들이 이상하게 다 해명해가지고 더 꼬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참모들이 또 제대로 하냐면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더 꼬이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설명을 해야죠. 아니 참모 뒤에 숨지 마시고. 부산 일광 횟집에 가서 술 한잔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도열한 사진이 외부 인사에 의거해서 촬영돼 가지고 공개가 됐어요. 아 정말 아찔했죠. 만약 대통령의 경호는 대한민국 안보 1호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만약 그 촬영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핸드폰이 아니고 카메라가 아니고 만약 무기였다면 끔찍한 일이죠. 이 끔찍한 일을 자꾸 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누구 모가지를 잘라야 됩니까? 경호실장 잘라야지. 경호처장. 실장이라는 그렇지. 건 없습니다. 아, 처장. 근데 경호처장께서 거기는 또 고등학교 뭐 선배인가 선배 후배죠. 1년 선배, 예.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 그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도청도 경호처 문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넓은 제가 왜 의미에서 그걸 좀 보면. 아냐면 제가 그 어디 이제 기관장을 했잖아요. 홍보기관에. 그 전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행사 있을 때마다 중계차를 동원했어요. 청와대에서 행사할 때도 중계차를 동원하면 조명이라든가 이런 외부 용역 요원들이 들어갑니다. 공무원이 아니죠. 그렇죠. 대통령의 동선은 행사 직전까지 관계자 외에는 모릅니다. 장관도 몰라요. 그렇죠. 그거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계팀은 알잖아요. 동선 리허설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외부 용역이 들어가요. 항상 경호실에서 긴장을 해요. 보안 때문에. 그건 뭐 보안과 경호 때문에. 그 인적 파악을 해서 신원조회를 다 할 겁니다. 해도 그렇습니다. 해도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네네. 많이 들었는데요. 소련에서 네네. 미국 대사관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재를 전부 미국에서 갔다가 그걸 짓는 거야. 네네. 그런데 소련 사람들이 소련 정보기관에서 공중에서 네네. 도청 칩을 뿌려버렸어요. 뿌렸지. 콘크리트 그러니까 자재. 네. 미국은 모르고 그걸 지었고 나중에 사진을 찍어 보니까 다 나오니까 다시 헐어버리고 지운 거예요. 다시 졌죠.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이렇게 세계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도도처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와 당시에 그 중계차를 이른바 MNG라고 해서 모바일 뉴스 게더링. 그래서 카메라만 그냥 갖고 가서 중계가 가능하도록 이 핸드폰처럼 그렇게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외부 용역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호처에서 엄청 안심하더라고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런 건 안심하고 그 도열해 가지고 누가 사진 찍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어디에 외부에서 행사한다면 적어도 며칠 전에 인근 몇 킬로미터 내에 있는 건물 다 체크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옥상까지. 다 하는 거니까 지금 아니 진짜 너무 다른 걸로 위험해요. 넘어갑시다. 그 대통령 얘기하면은 대통령 얘기 그만할까요? 제가 또 얘기를 용산이 해야 청와대보다 더 안보에 튼튼합니까? 그건 바보 같은 소리죠.